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리정보와 지리정보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학습 목표 3가지를 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가면 이런 버스 도착 안내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몇 분 후 도착.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누가 이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냐면 바로 이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길찾기 같은 것도 이런 위성으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ABS라는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나오는 지리정보체계 GIS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S라는 것은 인공위성이든지 항공기 등이든지 어디서든지 자료를 우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정보를 컴퓨터 등에 입력 저장하고 저장한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정보 수집부터 출력까지 하는 이 전 과정을 GIS 지리정보 체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리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분석 방법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학교 위치 선정하기. 지금 A, B, C, D 지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어떤 지역에 학교가 위치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 이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2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는 아파트 단지 분포 지도고요. 하나는 유해시설 설치 장소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위치하려면 당연히 아파트들이 많은 곳에 위치를 해야겠죠.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어떤 곳이 지금 이게 지금 요 자료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아래에 있는 표랑. 그러면은 아파트 있는 곳에 학교가 위치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지도에 의해서는 지금 후보가 걸러지죠. A랑 D는 아파트 있는 곳에 있으니까 이 A, D가 학교 위치로 적합하죠. B, C는 탈락. 그러면 거기 A, D 중에서는 어디를 또 해야 되냐? 똑같이 봤을 때 유해시설이 있는 곳, A는 유해시설이 있는 곳, D는 유해시설이 없는 곳. 그러면 A, B, C, D 중에서는 자동으로 유해시설이 학교에 있으면 안 되겠죠. 학교 쪽에. 그래서 D가 최종 학교 위치로 선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레이어 잘 쌓아가지고 최종 뽑아내는 그런 분석 방법을 중첩 분석이라고 해요. 이 학교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분포 지도도 필요하고 유해시설 설치 장소도 지도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자료가 필요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교집합으로 했을 때 최종 가장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죠. 이게 중첩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보가 그냥 지리정보예요. 선생님한테 지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세상 만사다라고 하거든요. 지리는 모든 것을 다 지리 정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지리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지리는 세상 만사를 다 어우른다라고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그럼 지리 정보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공간, 속성, 관계 정보가 있습니다. 공간은 어떤 현상의 위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반구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위치가 나오면은 이것은 무슨 정보인가 라고 하면은 공간 정보. 위치를 다루면 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속성은 특성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떤 장소나 현상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 그래서 위치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위치면 공간. 그냥 좀 그 위치 외에 다른 특성이면 속성, 그 외에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 어떤 장소와 다른 장소의 관계를 나타내면 당연히 관계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우리가 필요한 지리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먼저 첫 번째, 간접 조사.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거죠. 종이, 지도, 책에서
직접은 말 그대로 가서 직접 찾는 거죠. 방문해서 관찰,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하는 거고요. 원격 탐사라는 것은 많이 배웠을 거예요. 멀리서 탐사를 한다는 건데 인공위성, 항공기, 드론 같이 멀리서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지역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안 가도 되는 거죠. 인공위성, 항공기, 드론을 띄워가지고 멀리서 찍을 수 있으니까 측정해서 실시간으로도 찍을 수 있고 주기적으로 계속 그 지역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기술을 원격 탐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지리정보 기술 한번 보자면은 지리정보 기술의 종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격 탐사, 지리정보 시스템, GIS, 위성합보 시스템 등등 있는데요. 아까 지리정보 시스템은 지리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컴퓨터에 넣고 이거 최종 출력하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그래서 종합정보 시스템, 지리 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전체 과정 입력 저장했다가 결국 처리해가지고 최종 표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지리 정보 시스템 GIS라고 하고 아까 우리 학교 어떤 곳에 학교가 위치하면 좋을까 할 때 썼던 분석 방법이 이런 중첩 분석을 통해서 최적 경로 아니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리 정보를 포함하는 각각의 레이어를 중첩해서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선생님 학교를 지을 때 2개 지도만 가져왔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그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위성항법 시스템 GNSS라고 하는데 아까 인공위성에서 보내서 위치를 파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성항법 시스템 GNSS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이런 지리정보 시스템은 위성항법 시스템을 결합해서 내비게이션 등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우리가 평소에 이런 지리정보 기술을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 활용해가지고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로 갈 때 하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지리정보 기술은 웹 GIS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지리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얘는 뭐냐, 얘는 웹 GIS, 얘는 뭐냐, ABS 이런 식으로 뭐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도 위치 정보 수집 제공 관련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또 LBS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통해 가지고 위치를 파악했다고 합시다. GNSS라는 요거 시스템 통해 가지고 내 위치는 A야.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건 B야. 그럼 A에서 B까지 길찾기 방법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해주는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에서 길찾기 이런 걸 하는 것은 다 LBS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배민 이런 배달시키는 사이트에서도 그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그 자동으로 뜨는 거. 그 다음에 뭐 기사님이 어디에 오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위치 기반 서비스 ABS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용되고요. 뭐 위치 추적, 긴급 구조 등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요새는 AR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결합해 가지고 또 활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비정부 기구에서도 여러 산림업체 불법조업, 기타 뭐 자율주행 기술 등등에도 다 이런 지리정보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정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 자전거가 대여소가 있냐, 프랜차이즈 매장이 어디 있냐 등등 어디에 도시를 계획 자연재해가 태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공간적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이 쓰이고요. 실제로 쓰였던 건데 작년 3월 기사인데요. 그 경상도 쪽에 산불이 크게 났었어요. 그때 산불 대피소 안내 지도를 만든 이하여대 지리교육과 학생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리교육 전공 학생들이 보이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지도에다가 그 재난 문자 보면은 어디에 산불 대피소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면은 그 산불 대피소를 구글 지도에 각각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경북 쪽이었던 것 같은데 경북 쪽에 이제 산불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 그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겠다 했을 때 그 사이트만 켜가지고 내 위치 기반 켜가지고
난 어디로 대피할 수 있을까?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지리정보 기술은. 여기까지 할게요.